골드만삭스는 5,400달러, UBS는 6,200에서 7,200달러, 그다음에 JP모건은 6,300달러, 도이치는 6,000달러로 연말까지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 자, 트럼프가 이 48시간 또 최후의 통첩을 줬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 전쟁 이후에 이 금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금값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금을 지금 이 이란 전쟁 이후에 파는 국가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금을 사는 국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값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공격적으로 금을 비축하고 있지만 한 나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26년 2월 중앙은행 금 매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자, 폴란드가 최대 구매국으로 20톤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코가 36개월 연속 매수세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도 이거는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지금 금이랑 은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어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다음에 더 많은 아프리카 중앙은행들이 통화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축적은 대부분의 국가가 조용히 법정화폐에서 벗어나 실물 자산으로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물로 점점 다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이 달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러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생각을 해볼 때다. 제조업이 없는 이 달러, 물론 뭐 신용이나 아니면 기축통화 패권으로 유지되면서 AI 기반에서 이런 뭐라고 해야죠? 기술력으로 달러의 패권을 유지했는데 이게 과연 오래 갈 수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의 채권이 계속 영원할까?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역시나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부채가 뭐 39조 달러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달러는 이 실물 기반 이 지금 페트로 위안, 페트로 달러 막 이렇게 해서 지금 페트로 달러의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물 기반한 이런 통화가 아니에요. 그렇게 통화가 실물 기반이 아니고 그냥 기축 통화, 그리고 너무 좀 버블이 많잖아요. 이 지금 주식이나 선물이나 뭐 이런 여러 레버리지 이쪽에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 버블이 한 번에 꺼져 버리면은 더 큰 이런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예상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반만 믿고 그냥 반은 안 믿는데,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 이런 달러, 물론 원화보단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보다는 차라리 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년 뒤에 받을 수 있다. 20년 뒤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미국 국채를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금을 받으실래요? 둘 중에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20년 뒤에 내가 팔 수 있어. 지금은 못 팔아. 2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뭘 갖고 있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보자면 여기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2월 매수가 이 중앙은행이 2월에 지금 보시면 19톤을 순 매수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폴란드가 20톤을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 5개월 연속 순매수 8톤을 기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체코가 2톤, 말레이시아가 2톤, 중국이 1톤,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1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순 매도가 터키가 8톤, 그다음에 러시아가 6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이 왜 금을 매입을 안 하는지 좀 의문이다. 그리고 주요 요점은 뭘까? 이 폴란드는 이번 달에 주요 매수국으로 순매수가 20톤. 야, 폴란드가 이 다극화로 가는 이런 길목에서 열심히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다. 20톤을 또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중앙은행에서 순매입 실적이 유지되고 있으며 체코는 36개월 계속 하고 있고 연속 한 달 순매입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12개월 연속 순매입을 기록 중이며 우즈베키스탄도 5개월 연속 순매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아프리카 중앙은행들이 전략적
다각화 수단으로 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준비금을 증대하고 경제 위험을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도 물론 여기가 브리스가 더 많겠죠. 선진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극화에 대비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앙은행들은 2월에 이 금 축적이 19톤 이렇게 매입을 한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에 보고된 월 평균 26톤보다는 낮았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기간 50톤보다도 훨씬 느린 속도지만 그래도 또 이제 순매입을 해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폴란드를 한번 봅시다. 야, 폴란드 국립은행이 이번 달 매수 활동에서 대부분 주도를 했는데요. 2톤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20톤을 매입을 했고요. 여기가 잘못 이렇게 번역이 됐네요. 20톤을 매입을 했고 총 금 보유량은 570톤에 달해서 총 보유량의 이 31%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의 이 목표는 얼마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700톤. 야, 대단합니다. 최근 상황에서 지금 뭐 국방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 매장량을 잠재적으로 매각해서 130억 달러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익을 창출하고 다시 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이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다. 뭐 이런 또 팔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그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고 중요한 거는 700톤의 이 금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랑은 좀 다르죠. 중앙은행은 지금 여전히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속도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 여기 나와 있네요. 1월 2일 날 이 기사에서 이렇게 중앙은행이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극화의 이런 흐름을 폴란드가 읽으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극화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통화적으로 자산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포트녹스네요. 이건 포트녹스 1974년 9월 24일 의회 의원들이 점검하기 위해서 방이 개방돼서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과연 포트녹스에는 또 이제 미국 겁니다. 이건 포트녹스에는 현재 금이 있을지도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그냥 이런 기사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도 지금 8톤을 매입을 해서 금 보유고가 우즈베키스탄도 407톤이나 있네요. 그래서 총 보유고의 88%를 늘렸다. 88%로 늘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16톤을 샀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이 2월까지 이제 순매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2만 달러를 추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레이시아가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체코 국립은행의 이 소규모 이런 꾸준한 순매입이 있었다. 그런데 금 보유고는 75톤에 불과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16개월 연속 금 보유고가 이제는 2,308톤으로 전체 보유고의 10%로 증가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중국은 의심되는 게 이 보유량보다 뭐 2배, 3배가 많을 거다. 이렇게 의심까지 최대 10배까지도 많을 수 있다. 이거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참조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터키랑 러시아는 지금 8톤이랑 6톤을 팔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터키랑 러시아는 경제가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매입을 하는 국가들 나와 있죠.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말레이시아, 체코,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순매입을 했고요. 세르비아도 있네. 세르비아도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불가리아, 그다음에 튀르키예, 러시아 이런 데는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이 다각화를 위해서 금에 주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우간다가 나오는데 우간다는 2년 전 금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우간다도 지금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은 지금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이렇게 쭉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100kg의 이 금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준비금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간다만이 이러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케냐 중앙은행도 지금 2월 초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의도를 밝혔으며 이 아프리카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극화의 도구로 이렇게 다 이제 금을 더 매입을 하려고 케냐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해서 2월은 조용했던 1월 이후 중앙은행 매입이 반등한 것으로 보이며 금의 준비금 역할에 대한 의지를 부각시킨다. 동시에 중앙은행들은 자산 축적에 있어 신중하게 가격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제 가격에 이렇게 민감하면서 이런 자산 축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순매수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튀르키예는 눈에 띄게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왜 그러냐면 터키는 단 3주 만에 붕괴되는 리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약 120톤 200억 달러 상당을 처분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문제죠. 우리나라도 환율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게 환율이 붕괴되면은 미 국채는 못 팔겠죠. 그러면은 금을 팔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환율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환율이 그렇게 1,600원 이제 1,700원 갑자기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금모으기 운동 그때 했었잖아요. IMF 때 그런 것처럼 지금 터키처럼 이렇게 금을 팔 수도 있겠구나. 이게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르도안은 지난주에만 70톤을 팔아 6년치 외환 보유고를 소진하며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를 낮추려는 이 환율 리라화를 이렇게 지금 방어하려고 금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 중앙은행들이 보험으로 금을 비축하고 있는 반면 터키는 이 자국 화폐, 이 법정 화폐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진짜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국 화폐를 건전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도 이렇게 안 뺏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면은 이 금이라도 팔아서 여러분들 먹을 거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경제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렇게 절약을 많이 하셔서 여윳돈이 많이 남으시면 금이나 은이나 여러분들이 계속 보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터키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국 통화를 제대로 이렇게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금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데도 팔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도 터키는 지금 뭐 보면은 570톤 막 이렇게 했다가 좀 갑자기 이렇게 판 경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게 지금 금이 판 적이 있다고 합니다. 23년도인가 2년도인가 이게 리라가 폭락을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을 판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기 때마다 좀 금을 빼서 쓰는 게 조금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이제 리라와 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1,350억 달러 규모의 금 보유고를 이제는 팔 수도 있다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좀 앞으로 이제 미래의 터키가 조금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터키가 경제적으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금을 파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매입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렇게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겠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튀르키예는 좀 걱정이다. 터키는 지금 이렇게 계속 매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는 지금 보니까 금 매장 단속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쿠웨이트도 이렇게 금 단속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도는 지금 이 4월 1일부터 이 런던 금 가격 책정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얘기를 드렸긴 했죠. 그래서 이거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죠. 쭉 보시면 LVMA 가격을 원래 인도가 쓰고 있었어요. 이 지금 금이나 은 가격에 이런 거를 국제 벤치마크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국의 이제 도메스틱 자국의 이제 가격으로 책정을 하겠다. 우리나라도 뭐 LVMA 가격도 보고 있지만 자국의 시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KRX 시세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금 가격을 하는데 여기 4월 1일부터 이제 이 지금 인도도 이제 금은 이런 이쪽 LVMA 가격이 아니라 국내 시장을 반영할 것이다. 이거를 얘기가
나왔고 4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월 1일부터 펀드는 인도 거래소가 발표한 국내 현물 가격을 사용하여 순자산 가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런던 벤치마크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고 공급 부족 시기에 국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자주 발생하는 현지 상황에 따라 ETF 가격을 연계시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런 금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가져와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보면 26년 3월 금 가격은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10% 급락을 했죠. 그래서 10년 내 최대 하락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4,500에서 4,700달러 이렇게 위아래로 가고 있는데 최고가는 5,600달러였죠. 26년 1월에 단기적으로 금 약세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핵심 메시지가 뭘까? 연말 목표 유지는 5,400달러라고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략 변화는 없다. 핵심 논리는 뭘까? 이 금을 산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 구조적 투자자이다. 따라서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승을 지탱하는 3대 구조에 대해서 3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매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월 약 60톤의 매입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26년 총 850톤 추정이 된다. 특히 신흥국 달러 비중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신흥국들이 많이 매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에서 이제는 금으로 이제 리저브가 그러니까 보유 이런 통화가 이동 중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ETF 자금 유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25년 이후 약 500톤이 유입이 됐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 포인트로는 지금 26년 이 페드의 금리 예상, 이 금리 인하 예상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0.5%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서 이게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금 가격에 지금 약 120달러의 이 상승 효과가 나올 건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 금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기적인 예측은 제가 이렇게 무의미하고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화 신뢰 붕괴 트레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이 강조하는 핵심인데 이게 뭐냐?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요. 중앙은행 독립성이 의심되고, 그다음에 통화 신뢰가 약화되면서 지금 보면 고액 자산가들은 실물금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의 폭락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니까 금 약세 요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 이란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유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국채 금리의 또 상승과 플러스 달러 강세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걸프국이 금 매도를 했을 것이다. 재정 보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투기 자금이 청산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유동성 및 포지션 정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3월에 하락을 한 거고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단기 하방 리스크는 존재를 한다. 이 호르무즈 긴장이 지속 시에는 추가 청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에는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5,400달러, UBS는 6,200에서 7,200달러, 그다음에 JP모건은 6,300달러, 도이치는 6,000달러로 연말까지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골드만이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는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쭉 보시면 요약을 해드리자면 중앙은행이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TF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자랑 기관들은 금을 실물금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지 자산이 아니라 금은 이제는 대체 통화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 달러야 앞으로 달러가 약세겠죠. 지금은 급등하긴 하지만 달러 약세에 이런 힘입어서 앞으로 금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드만의 메시지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금은 이미 구조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 그다음에 3월 급락은 추세 변화가 아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금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됐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자가 50만이 넘으면 제가 얼굴 공개할 테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바로바로 영상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